하나 둘 하나 둘.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 학원에서 처음 제가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박수 쳐주세요. 예. 학원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뭐 사실 저쪽에서 강의를 하다가 우연히 이 건물이 통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청담학원에서 오랫동안 쓰다가 건물이 사실 나오지 않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기회가 돼서 사실 이번에 좀 뭐 공인중개사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좋은 학원을 좀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제 생각은 이쪽에 중개사 사무실도 같이 진행할 거고 토지라든가 경매 그다음에 나중에 밑에 카페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종합적 부동산 아카데미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 건물이 나와서 사실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도 지금 오늘 첫 손님이신데 오늘 뭐 인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법은 또 제가 사실 저쪽에서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서 강의를 못했기 때문에 미안감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시험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법은 일단 진행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제풀이인데 공법 1의 문제 어때요?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가요? 네. 문제 자체는 제가 사실 저는 문제 풀다 보면 항상 우리가 이 오류 문제도 많고 교재도 워낙 좀 오답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가장 신경 쓴 것이 학업전제 오류가 없도록 깔끔하게 출제하려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번에 개정된 내용까지 전부 다 좀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5회 동안 진행이 되면은 200문제 정도 나가게 되면 중요한 문제들 많이 걸러질 거예요. 그리고 추석 때 나가는 백선 특강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웬만하면 전체 문제를 꼭 같은 문제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그 백선 문제 같은 지문에다 중요한 지문을 전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제 분량으로 봐가지고 한 300문제 풀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틀을 잡아서 그거 가지고 백선 문제를 같이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추석 전날은 하루 전날은 이번에 올해 2015년도에 개정된 내용만 쭉 정리해가지고 오전에 개정된 내용을 쭉 강의를 진행하고 개정된 내용만 문제를 40문제를 다시 출제들은 풀어보고 그걸 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하루 동안에 2015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전부 다 국토개보에서도 농지법가 꽤 많거든요. 그걸 정리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법 문제 1번 보면 국토개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바르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선 6개 관할지역의 방향 설정적 계획이라고 그랬죠. 청사진인데 바르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청사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추상적인 내용, 방향 설정적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그 도시의 지역의 특성 나온다고 그랬죠. 특성. 그다음에 계획의 방향, 목표 설정. 그다음에 그 도시의 공간구조, 기본적인 틀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그다음에 도시운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 어때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니지.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니고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이죠.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여러분 기반 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은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기반 시설은 우리 국토개혁에서 무려 쉬운 4가지 정도가 우리가 돼 있고 이 기반 시설 중에서 이 기반 시설 설치하겠다고 부산광역시 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 자,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 어때요? 방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이건 최근에 작년부터 신설된 것들이죠. 기본계획에서 우리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후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도시 안전 문제잖아요. 그래서 작년 도시군 기본계획 개정에서 4번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 5번 방제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3번은 기반 시설이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니라는 거, 4번, 5번은 새로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기본계획 여러분 꼭 기억할 첫째 1번 지역의 특성입니다. 기본계획 하면 그 도시의 특성.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를 장치 어떤 도시로 발전하는 특성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본계획은 뭐다? 공간구조죠. 그 도시의 기본적인 틀, 공간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유의할 점은 도시군 기본계획 항상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라는 겁니다. 종합계획. 그래서 이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에 관한 설명이죠. 맞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A라는 도시.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격군이 있다. 그럼 두 개 도시를 묶어서 여기에 뭐가 지정된다? 광역 계획권이 지정된다고 그랬죠. 광역 계획권이 지정됩니다. 이때 광역 계획권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국장 또 누구? 시도지사 아니고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도지사. 국장과 도지사 지정합니다. 자, 어떤 경우 이게 우리가 같은 도에 속해 있을 때 누가 도지사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하죠.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 지정, 꼭 시도 이상 아닙니다.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다? 광역 도시계획이죠. 광역 도시계획. 이 광역 도시는 무슨 계획? 이 광역 도시 우리가 흔히 자, 이건 어디에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광역 도시는 광역시가 아니죠. 광역시가 아니고 어디? 광역 계획권이죠. 광역 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광역 계획권. 그래서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 계획 권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되게 하시고요. 자, 이것도 장기계획이죠. 장기계획. 근데 장기계획인데 뭐가 없다? 재검토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것도 뭐다? 청사진이죠. 청사진이기 때문에 뭐다? 비구속입니다. 비구속. 그리고 뭐가 없다? 실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이 광역도시를 누가 수립해요? 광역도시를 누가 수립하냐면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우수인데 국장, 시도지사, 시장우수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같은 도에 속했으면 지정을 누가 했습니까? 도지사가 지정했죠. 윗사람이 지정했기 때문에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죠.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뭐해? 승인 신청을 해.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얼마에 내? 3년 내에 하죠. 3년 내에. 이때 만약 3년에 승인 신청이 없었다 그럼 누가 수립한다? 그때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승인 신청이 없으면 실효된다. 실효된다 문제 나오죠. 실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우수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시장우수가 내용에 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이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시장 군수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조정 신청 단독으로 낼 수도 있고 공동으로 낼 수 있어요. 이때 조정 신청을 받는 사람은 처리 방법이 다르죠.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냈을 때는 바로 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기일을 정하여 협의를 권고합니다. 기일을 정하여 협의를 권고하고 그 기일 내에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조정에 들어가요. 반면에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냈으면 곧바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게 단독 조정 신청하는 경우 공동 조정 신청이 차이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어. 국장이 정하죠. 여기서도 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가지고 역시 뭐한다? 승인 신청해요. 만약 3년에 승인 신청이 없었다. 그때 누가 수립합니까? 국장이 수립합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도지사가 내용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역시 조정 신청을 냅니다. 똑같죠. 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맞는 것은 보겠습니다. 1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결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시장, 광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다. 앞에는 좋죠. 앞에는 다 좋은데 뭐가 안 좋아해? 도지사. 시도지사가 아니죠.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아니고 누가 정한다? 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결시킨다. 하나, 환경을 보존한다. 둘,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이게 목적이야. 지정은 국장 또는 도지사입니다. 2번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된다. 맞나요?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광역도시계획이 나중에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우수가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이게 수립권자입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우수. 국장, 시도지사, 시장우수가 광역도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비구속적 개혁은 제일 먼저 기초조사, 두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를 공청회, 세 번째 대표기관의 의견 청취. 수립 승인이잖아요. 수립 승인, 수립하기는 3단계를 거친다고 했죠. 기초조사, 두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 간접 공청회, 세 번째 대표 의견 청취. 그렇죠? 승인하기 전은 협의 심의 2단계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조사 내용은 환경성 검토, 재해 취약성 분석이 포함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제 올해 신설된 거죠.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재해 취약성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갔었죠. 그런데 올해 개정된 것이 환경성 검토는 아니고 뭐예요?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이 포함돼야 된다. 이게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야.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작년에는 그냥 기초조사 했던 이렇게 나왔었는데 두 가지 추가됐죠. 도시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에 포함된다. 기억하세요. 반면에 뒤에 가면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제일 먼저 기초조사 하잖아요. 이때 기초조사 하나가 더 추가되죠. 뭐까지? 여기 환경성 검토까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재해 취약성은 세 가지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문서 두 가지만 포함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틀렸죠. 3번 광역도시를 공동으로 수립한 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맞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자,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 보세요. 시장우수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을 내고, 시도지사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장한테 조정 신청 내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국장이 수립한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죠. 그다음 5번 광역도시는 여건 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한다. 좋습니다. 청사지니까. 다만 유의할 점은 특정 부분을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특정 부분을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는 비구속이야. 비구속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단 특정 부분을 위주로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게 수립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문장 좀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5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도시군 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죠. 도시군 관리 입안 결정. 자, 여러분, 도시군 관리 계획은 첫째, 입안. 두 번째, 결정고시.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때 입안권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입안권자. 국장. 또 누구? 회장. 또 누구? 시도지사. 또 누구?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이걸 원칙적으로 쓴다면 도시군 관리는 원칙적으로 도시군이니까 6개 관할 지역 장이 입안합니다. 6개 관할 지역 장이 입안인데 예외적으로 도지사, 국장도 입안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기억나시나요? 도지사 입안하는 경우. 자, 양산시에서 입안권자 누구라고 했어요? 양산시장이죠. 그죠? 또 무슨 뭐 청도 구남 입안권자 청도 군수죠. 그죠? 그런데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서 용도적, 용도의 지정되는 경우. 둘 이상 시, 군에 걸쳐서 용도적, 용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는 도지사가 입안합니다. 도지사 입안하는 경우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둘 이상 어디? 시, 도에 걸쳐서 용도적, 용도의 지정되는 경우. 시, 도. 그리고 또 하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 입안권은 6개 지역장이고 예외적으로 도지사, 국장, 또 누구? 회장. 수산자원 목이죠. 이걸 다시 쓰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결정시 누가 합니까? 국장. 그렇죠? 또 누구? 해양수산부 장관. 또 누구? 시, 도지사. 또 누구? 대도시, 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딱 하나 오래 생겼죠. 어떤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도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전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단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는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시장 군수 입안한 요거. 따라서 시장 군수 따라 있습니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근데 누구는 절대 입안 못한다? 이건 모두 누구야? 행정관청이죠. 그래서 비행정청은 절대 입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비행정청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 입안하기 전에 몇 단계를 거친다? 역시 3단계. 기초조사. 두 번째 주민의견 직접 간접. 후속적이니까. 아까 기본계는 광역도시 비구속이니까 간접이니까 후속적이니까 공고열람이잖아요. 공고열람. 직접. 그 다음에 대표기관의 의견 청취. 결정하기 전에 협의심의. 2단계죠. 협의하게 되면 상대방은 며칠 의견서를 제출한다. 며칠? 협의하면 30일 이내. 항상 관계행정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죠. 단 올해 새로 생긴 하나가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여기에 대한 협의기간은 바쁘잖아. 이건 급한 거잖아요. 요것만 10일이야. 요것만. 그러니까 관계행정을 협의한다면 상대방은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입주규제 최소구역과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협의일 때는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관리계 위반권자는 도시군 관리계를 위반하는 때는 도시군 관리계 도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2번.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이 돼서 도시군 관리계를 위반할 수 있다. 주민은 비행정관청이죠. 절대 위반할 수 없습니다. 주민은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을 뿐이죠. 제한할 수 있다. 그것도 주민은 모든 도시군 관리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한할 수 있는 두 가지뿐이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요것만입니다. 그래서 위반할 수 있다. 잘못됐죠. 3번. 도시군 관리계를 위반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 하나, 토지 적성평가 둘, 재해 취약성 분석 셋 포함해야 된다. 그렇죠. 올해 개정된 내용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됩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결정할 때 국방상, 국가안전보상 기밀을 요한다 인정하는 때 관계중앙행정 요청이 있었을 때죠. 도시군 관리객 전부 일부에서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이게 보세요. 아까 위반할 때 3단계 거친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주민의견 청취잖아요. 공고열람. 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국방상, 국가안전상 기밀로서 반드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었던 게 하나. 두 번째 뭐냐? 경미한 사항이야. 경미한 사항. 그럼 주민의견 청취할 수 있다고요? 여기 결정고시할 때 협의 힘을 거치죠. 결정고시할 때 협의 힘을 거친데 이때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또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똑같아. 국방상, 국가안전상 기밀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었던 게 하나. 두 번째 뭐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입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그럼 여기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관계중앙행정기관 요청, 협의와 심의 생략할 수 있다. 좋죠? 좋아요. 5번. 국토교통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 조속히 위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자,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동시 위반의 특례죠. 뭐라고요? 동시 위반의 특례. 즉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 관리 위반한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 도시군 관리 조속히 위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어때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군 관리 이걸 동시반의 특례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었다? 틀린 것은 2번이었죠. 2번. 주민은 절대 위반할 수 없습니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주민은
모든 도시군 관리를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두 가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4번은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해당해서 몇 개이냐. 올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올해 개정된 거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시험에서 이게 3번이나 출제됐어요. 3번 출제는 많이 출제된 거죠. 에? 왜? 지금 국토개법이 새로 나온 지가 2002년부터잖아요. 국토개 새로 제정된 것이. 그럼 국토개법 역사는 오래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그때까지 도시계획법이었으니까. 그럼 국토개법 2000년대 새로 제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 문제만 3번 나왔던 굉장히 많이 나온 거야. 근데 올해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 총 몇 가지 있다? 5가지 있습니다. 보세요. 첫째, 국토교통을 위반한 거. 두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되는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누구야? 시도지사야. 시도지사인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된 게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네 번째, 입주기재 최소 구역. 입주기재 최소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게. 그리고 입주기재 최소 구역 계획. 이것도 국토교통 총 5가지입니다. 다시 첫째 뭐예요? 국토교통 위반하는 거.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세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된 시가와 조정구역. 네 번째, 입주기재 최소 구역. 다섯 번째, 입주기재 최소 구역 계획. 이 5가지는 국장이 결정한다. 올해 잘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1번 국토교통 위반한 지구단위 맞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우수야. 지구단위 시장 이렇게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우수가 결정한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의 시도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2번 시가와 조정구역 누구야? 이거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국가계획과 연계했다는 얘기 없죠? 시도지사입니다. 3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구역과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좋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좋습니다. 그렇다면 1번, 4번, 5번 3개 되겠네요. 자, 잘 기억하세요. 지금 전부 지금 1번 문제도 올해 작년에 개정된 내용, 2번, 3번도 올해 전부 다 개정된 내용, 4번 올해 개정된 그렇죠? 5번도 역시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 자,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것이 효과로 맞는 것은. 자, 도시군 관리 결정 시면 어떻게 되냐? 효과. 효과. 정답 몇 번 잡으셨나요? 정답 몇 번 잡으셨어요? 2번? 2번 아니면 5번? 4번? 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 언제부터 효력 발생합니까? 지형 도면을 고시하여 효력 발생합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하여야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죠. 2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지형 도면 고시가 없는 경우는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상실한다. 작년까지만 이 규정이 있었죠? 지금 이 규정 없어졌죠. 그렇죠? 왜? 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군 관리 언제 효력 발생했어? 결정 후 시작 5일 후 효력 발생했잖아.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결정 시하면 5일 후 일단 효력 발생하는 거야. 5일 후 효력 발생하고 얼마이네? 2년에 지정되면 고시해야 돼. 만약 2년에 지정되면 고시하지만 발생했던 효력이 소멸되는 거 있잖아.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어? 도시군 관리기관 지형 도면을 고시해야 효력 발생한다로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형 도면을 고시해야 효력 발생한다. 단 뭐라고 돼 있어? 용도 지역 등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로서 즉시 지정되면 고시가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용도 지역 등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로서 지정되면 고시가 즉시 곤란하다. 그럼 지정되면 고시가 즉시 곤란한 경우 그러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지정되면 고시를 안 해도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일단 효력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 이내에 지정되면 고시해야 돼? 2년에 지정되면 고시해야 돼. 이때 2년에 지정되면 고시하지 않으면 뭐가? 그 용도 지역 등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요것만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아셨죠? 요약집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약집 26조. 딱 펴니까 한 번에 26번에 딱 나오네. 26번. 그렇죠? 거기 보세요. 효력 발생 시기죠. 지정되면 고시하면 효력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다만 예외 이거잖아요.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할 때 지정되는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그럼 이때는 지정되는 고시가 아니라 효력을 발생한다는 얘기죠. 효력을 발생했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세요. 밑에 보니까 3번 지정되면 작성 인가고시가 쭉 나오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27조. 거기 5번 위반시 나오죠. 이 지역, 지구 등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이잖아요. 자,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할 때 지정되면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때는 결정고시로부터 얼마 이내? 2년 이내 지정되면 고시해야 된다. 왜? 이때 일단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그렇죠? 이때 2년에 지정되면 고시하려면 이 용도지역 등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도시군 관리 개혁은 결정고시하면 며칠로부터 5일부터 효력 발생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5일에 효력 발생하고 2년 이내 전부 다 지정되면 고시해줘야 돼. 만약 2년에 지정되면 고시 아니면 모든 도시군 관리 효력을 상실했다고요. 모든. 근데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어서 지정되면 고시 해야 효력 발생하는데 단 용도지역 등 지정에 관한 도시군에서 지정되면 고시가 곤란한 경우 이때는 즉시 효력 발생했잖아요. 이때는 얼마 이내? 2년에 지정되면 고시해줘야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 용도지역 등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가 효력이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도시군 관리가 아니고 뭐라고 나왔어야 돼? 그 지정되면 고시가 곤란한 용도지역 등이죠. 그래서 용도지역 등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개혁으로서 지정되면 고시가 곤란한 경우 이런 조건부터 해야죠. 용도지역 등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로서 지정되면 고시가 즉시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는 2년 이내 지정되면 고시해야 되고 2년에 지정되면 고시가 없으면 그 다음 날에 도시군 관리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단서가 붙어야 돼요. 좀 어려운 편이겠습니다만 올해 바뀐 거니까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3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도시군 시설부지 내의 토지나 건축물 기타 권리가서 수용 사용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토지 수용이죠. 토지 수용이 공포에서 총 4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도시군계 시설사업이잖아요. 도시군계 시설사업, 학교, 도로, 공원, 철도건설 도시군계 시설사업. 도시군계 시설사업에서 타인 토지 수용의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나요? 실시계획 고시 이후잖아. 실시계획 고시. 여기다 학교 건설한다. 도로 건설한다. 결정 고시만 됐다서 수용을 못한다고요. 실시계획이 고시돼야 타인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고시를 물어보니까 사업 인정 고시를 보니까 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유의할 점은 국토개혁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시설사업 시행자가 타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효과가 아니고 뭐다? 실시계획 고시 효과야. 실시계획 고시 효과.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4번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당연 무효이다. 이게 좋죠? 도시군계획 시설부진의 국공유지 처분자이잖아요. 도시군계획 시설부진의 국공유지 처분자. 시설부진 내의 국공유는 해당 시설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해당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광역시 이 지역에다가 공을 하나 조성하겠습니다 하고 공원 부지를 결정했어. 시설 부지가 된 거죠. 근데 부산광역시가 거기 땅을 가지고 있었어. 이때 부산광역시가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다. 여기다 주상복합이나 건축이나 땅을 처분해버렸다. 그럼 시설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목적으로 국공유지를 처분했죠. 부산시가. 당연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 시설부진의 국공유지는 처분이 제한다. 처분되면 당연 무효.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특별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개소할 수 있다. 자, 기득권 보호 문제죠. 기득권은 보호된다. 항상 누구까지?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람까지. 기득권은 어떻게 보호된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보호된다고 했잖아요. 확실하게 보호된다는 것은 새로운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면 된다 이거죠. 단 거기가 어디냐면 용도구역, 시가와 전용구역, 수산자원 보유 용도구역이라면 얼마 이내? 3개월 이내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해라 이렇게 나왔었죠. 그럼 이게 만약에 용도구역이라고 했으면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해서 그래서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용도구역이 아니지 아무런 얘기 없으면 그래서 5번 신고하기에 빠졌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만난 것은 몇 번? 4번. 자, 다시 문제가 뭘 물어봤어요? 문제 목차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시 효과입니다. 테마
그러면 자 1번은 뭐다? 도시공원에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지형 도면을 고시할 효력 발생한다. 단 예외가 있다. 그렇죠? 용도지역 등 지형되면 고시가 곤란한 경우. 이때는 2번 지형되면 얼마나 고시해진다? 2년에 고시해진다. 만약 2년에 고시하자면 그 용도지역 등 지정에 관한 도시공원이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다음 3번은 뭐다? 시설 사업 시행자 타인 토지를 언제부터 수용할 수 있다? 실시기의 고시 후부터다. 도시군 관리의 결정 후가 아니다. 네 번째, 시설 부지 내에 국공유지는 처분이 제한된다. 그 시설 사업 관계없이 처분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5번 뭐가 보된다? 기득권 보된다. 어떻게? 확실하게 이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4번. 예. 문제 5입니다. 여기 에어컨 하나 좀 켜보세요. 좀. 자, 6번 보겠습니다. 국토개혁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원지역으로 옳지 못한 것은 이건 전형적인 문제고 우리가 많이 나왔던 문제죠. 국토개혁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는 경우 도시적 결정고시가 옳지 못한 것은 몇 번입니까? 몇 번? 1번 항만법엔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였으면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죠. 2번 어천어항법의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였으면 간주되죠. 3번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든 도시적 간주되죠. 4번 견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적 간주가 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어떤 거? 수력발전소나 그렇죠? 또는 무슨 뭐 송변전 설비, 수력발전소 설치 목적이다. 송변전 설비를 설치할 목적일 때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제외된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송변전 설비 설치를 위한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것이었죠. 예. 자, 문제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원개발사업계획 예정결정인데 우리가 수력발전소라도 송변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하는 그 예외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죠. 5번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되면 도시적 간주가 되죠. 단 어디에? 농공단지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야.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이것도 워낙 자주 나왔던 문제 이런 문제 틀리면 항상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 틀리면 제가 2개씩 감점시키라고 그랬죠. 2개. 2개 감점시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이요. 다음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한 것이다. 틀린 거. 자, 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용도 지구는 용도지구. 도대체 우리 국토개혁 법에 용도지구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법에 용도지구가 10개. 우리 국토개혁법에 총 10개 용도지구가 있어요. 법에는 용도에 총 10개 있다고요. 이 10개 용도지구를 세분하죠. 세분. 어디서 세분합니까? 첫째, 시행령에서 세분하죠. 시행령에서 세분하죠. 어디를 세분해? 시행령에서. 총 10개 용도지구에서 시행령에서 세분 가능한 지구가 총 몇 개? 8개 지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세분이 안 되는 게 2개 있죠. 그렇죠? 8개 지구만 세분이 된다. 그럼 세분 안 되는 무슨 지구? 방화지구하고 그다음 무슨 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건 세분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로 세분한 지구. 이게 몇 개 있다?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럼 국토개혁법 총 10개 용도 중에서 시행령에서 세분되는 지구는 세분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시행령에서 단 방화지구와 특정 용도 제한이 세분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조례로 다시 세분 가능한 지구가 3개가 있어요. 가능한 지구.
그렇다면 가만 보세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시행령에서는 세분이 안 됐는데 지방자치단 조례, 부산광시 조례는 세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관지구, 경관지구는 이미 시행령에서 세분 됐죠. 됐는데 필요하면 조례로 또 세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미관지구는 법에서 정된 용도지구입니다. 그렇죠? 경관지구, 법에서 정된 용도지구죠. 이 경관지구를 시행령에서 어떻게 나와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지구를 경기도 양평군에 가면 수변경관지구를 1종 수변경관지구, 2종 수변 이렇게 또 나눠놨다고요. 이렇게 조례로 나눌 수 있는 시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관지구, 경관지구는 두 번 세분 되죠. 시행령에서 이번 세분이 됐고 필요하면 조례로 세분할 수 있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시행령에서는 세분이 안 됐는데 조례로는 세분할 수 있고, 그러면 법에서도 시행령에서도 조례에서도 절대 세분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네요. 무슨 지구? 방화지구는 절대 세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방화지구는 절대 세분이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여기는 8개 용도지구, 시행령에서 세분된 용도지구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보면 5번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지구 있죠.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시설보존,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4개가 있죠. 여기에 유의할 점은 군사시설 보조가 없다는 점 기억하시ras습니다. 군사시설 보조가 없다. 취락주는 자연취락주, 집단취락주 있죠. 그리고 여러분 취락주는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취락주만큼은 유일하게 특정 지역에서만 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락주의 특정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관주는 중심지 미관주, 역사문화 미관주, 일반 미관주가 좋죠. 보존주는 문화자원보존주, 중요 시설물 보존주, 생태보존주 어때요? 언뜻 보면 다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기 문화자원보존주가 바뀌었죠. 이게 뭐다? 역사문화 환경보존주입니다. 역사문화 환경보존주. 그러니까 역사문화 들어가는 것이 2개가 있어. 보세요.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있고 역사문화 환경보존주에 있고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있고 역사문화 환경보존주가 있다고요.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보존주가 하면 그 지역과 시설을 보호보존한다고 그랬죠. 지역과 시설을 보호보존한다. 이게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자원 보존 바뀐 거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은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앞으로 모의고사 푸시면서 자, 8번 지구단위 계획 구형 문제죠. 그렇죠? 9번 개발행 허가 문제죠. 10번 장기 밀집행 시설 부지 매수 청구권이죠. 이 세 문제는 거의 매년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제라면 모의고사에도 매회 이 세 문제는 한 번씩 꼭 나온다고요. 단 나오기는 나오는데 문제 유형이 자꾸 이제 바뀌어서 나오죠. 그럼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러분이 그 정답을 잡아낼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완벽하게 소화를 해두시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법은 어렵지만 일단 60점은 맞게 나온다고요. 뭐만 하면 기본적인 것을 정리하면. 그렇죠? 그럼 공법 40문제 중에서 15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그러냐. 꼭 나오는 문제. 그 나오는 문제를 정확하게 정답을 잡아주고 나머지 내용을 반타작만 하면 일단 60은 나와요. 그래 작년 시험에서 어려웠다 하지만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뒤에 문제는 쉬웠고 앞에 문제는 어려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빼버리고 우리가 평소에 강조했던 문제만 정답 다 잡았으면 작년에 60점 치즈 무난하게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항상 세 가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보세요. 오늘 이제 9번에 개발행 허가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문제, 다음 주 문제, 그 다음 주 문제 어떻게 변화돼서 나오는가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제 의견 같으면 첫 번째나 두 번째는 개발행 허가상과 허용상 서로 구별하는 문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가면 개발행 허가 절차 문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제한 문제 이런 순서로 아까 문제 나올 겁니다. 저는 절대 문제가 중복되는 문제 나오잖아요. 자, 그럼 9번은 국토개발상 일정한 개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6개 지역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경미한 행위인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가 한 문제 꼭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첫째,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을 구별하는 문제. 허가사항, 허용사항 구별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죠. 두 번째,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 세 번째, 뒤에 가면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예? 제가 눈이 가운데 송도 기억하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나오든가
셋 중에 하나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나오면. 그럼 여기는 개발 허가상과 허용상을 구별한 문제. 자, 우선 여러분 국토개발상 개발 허가에서 유의할 점은 국토개발상 개발 허가는 대상 지역이 어디라고요? 전국이죠. 전국. 이때 개발의 허가권자 누굽니까? 6개 지역장이야. 국토개발법에서는 6개 지역장, 도시개발법에 보면 특별자치시장이 빠져서 5개 지역장,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또 국토개발법에서는 목적이 뭐다? 난개발 방지. 도시개발법에서는 투기 방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개발의 허가상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보세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는 게 뭐가 없죠? 중목의 벌채 식재가 없어. 중목의 벌채 식재 없다고요. 또 하나.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여기에 건축물의 건축 등이 아니라고요. 건축물 건축 등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빠져? 대수소이나 용도 변경 개발 허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대수소나 용도 변경 난개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허가를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허가 받아야 될 사항 물어봤죠. 허가 받아야 될 사항 1번 뭐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게 토지 분할이죠. 토지 분할 중에서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한다. 그러면 행정재산은 국공유재산이거든. 국공유재산 분할하는 허가를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2번 공유소면 매립행위. 이게 뭐죠? 받아낼 매립 이게 뭐야? 형질 변경이야. 형질 변경 2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형질 변경 첫째 뭐냐? 절토, 성토, 그다음에 뭐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하나.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하나. 두 번째 뭐다? 공유수면 매립. 응? 그러니까 형질 변경 2가지. 토지 형질 변경하는 행위 하나, 공유수면 매립. 이 2가지 형질 변경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 형질 변경 중에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형질 변경이 몇 가지가 있지. 예를 들면 경자, 두 번째 50cm 이내, 세 번째 기존대지, 네 번째 공익상 필요. 다시 한번 뭐라? 경자, 50cm 이내, 기존대지, 그다음 공익상 필요. 이 4가지는 허가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공익수면 매립은 전혀 형질 변경이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3번 경자 관련 토지 허용상이죠. 4번 농림지원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비닐하우스가 뭐야? 비닐하우스 설치 원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비닐하우스가 뭐예요? 공작물이야.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은 공작물. 그럼 공작물 설치한테 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외가 있죠. 보세요. 녹지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어디? 도시적 가운데 녹지적, 그다음에 관리적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용이죠. 단 유의할 점 뭐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안 돼. 또 그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는 것도 안 돼.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뭐다? 허용이 있죠. 단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 육상, 어류, 양식장 제외된다고 그랬죠? 좋아요. 5번 사도법엔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분할하는 경. 자 보세요. 토지 분할. 네. 토지 분할 중에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 분할도 4가지만 기억하세요. 아까 형질 변경 4가지 기억하셨죠? 토지 분할도 4가지만 기억하세요. 토지 분할. 자 첫째 뭐다?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 사도개설 허가 하나. 두 번째 뭐다? 공공용지 공용지.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사용하자는 경우. 세 번째 아까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 분할하는 경우죠. 네 번째 토지 일부가 도시군계 시설부지로 지정되는 곳이 있는 경우. 토지 일부가 도시군계 시설부지로 지정되는 곳이 있는 경우. 이 4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건 허용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것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은 장기 밀입형 도시군계 시설부지 매수 청구죠. 역시 거의 매년 나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기 밀입형 시설부지 매수 청구권. 8번. 왜 8번 건너뛰었지? 8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문제. 자 여러분 우선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문제는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출제로 40문제 출제할 만큼 그만큼 많이 나와요. 응?
그래서 지구단위 뭐가 나올지를 몰라. 뭐가? 일단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지구단위 계획은 첫째 어디에?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과 두 번째 비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우리가 일명 무슨 구역이라고 그랬다? 도시 지역에다 지구단위 계획을 왜 지정해? 도시 지역 가운데 개발 예정 지역을 찾아가지고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개발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도시 뭐다 이건 상세 계획구역, 상세 계획구역 이렇게 기억하자. 상세 계획구역. 비도시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목적은 뭡니까? 비도시 지역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거기다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 건설도 하고 공장 건설하도록 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거형하고 무슨 형? 산업형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주거형은 주로 아파트 건설 목적이고 산업 본다 이건 주로 공장 건설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나누셔야 될 게. 그리고 도시에다 지구단위를 정한다. 여기는 우리가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과 두 번째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도시 지역 가운데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죠. 지정할 수 있는 지역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도시 지역 가운데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상세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 딱 두 가지. 어떻게? 첫째. 그렇습니다. 첫째. 용도지구. 여러분 모든 용도지구에는 지구단위 결정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개발진흥지구가 아니라도 모든 용도지구는 지구단위 결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뭐다? 그렇죠. 개발 예정지역입니다. 개발 예정지역. 되죠? 그럼 개발 예정지역 뭐가 있습니까? 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관광특구, 뭐 이런 여러 개발. 그럼 만약에 여기서 출제된다면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 잘 않는 거 하면 정답이 뭐라고 했어요? 개발이 금지된 지역 찾으라고 했잖아. 예를 들면 개발 제한구역, 공원, 녹지지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일단 크게 하시고 그다음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 첫째 뭐다? 자 어디? 택지개발지구죠. 또 어디? 정비구역이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뭐 했어야 돼?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됐어야 돼. 면적은 얼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째 택지개발구역 정비구역이라는 겁니다. 정비구역. 여기를 꼭 뭘로 바꾸나? 도시개발구역으로 바꿔놓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완료돼 10년이 지정됐을 땐 지구단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간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정이 뭐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고 10년이라고 나옵니다. 지정되고 10년이면 뭐가?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입니다. 세 번째 함정 뭐냐? 택지개발지구 정비 지정되고 사업이 완료돼 10년이 경과된 지역으로서 면적 10만 제곱미터인 지역 이렇게 나올 겁니다. 10만 제곱미터인 지역. 이렇게 나면 여러분 꼭 자꾸 30만이 떠올라. 그래서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쉽다고요. 돼 안 돼? 여기 면적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죠? 자, 요거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는 뭐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뭐가 된다? 해제되는 지역. 또 녹지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된 적이죠. 자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되면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할 수 있잖아. 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면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면적이 얼마? 이번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30 이상이면. 자, 잘 보세요.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없어요. 개발 안 되니까. 근데 해제되고 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면 지정할 수 있죠. 근데 면적이 30만선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요거. 그러면 8번 반드시 지정할지어다. 1번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좋죠. 면적 관계 없습니다. 2번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적. 이건 아니라고 했죠. 왜? 개발구역이 지정된 순간부터 뭐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정비구역 완료되고 10년. 좋죠. 4번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시가와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되면 좋습니다. 자, 여기도 또 하나 한 점이 있습니다. 4번에
시가마트 동기를 꼭 개발제한규로 바꿔놓습니다. 개발제한규 해제되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지 대상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5번 녹지적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로 변경되면서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좋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몇 번이다? 2번 정답 됐죠. 2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장기밀집형 도시환경 시설비 매수 청구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몇 번 잡으셨나요? 자, 일단 매수 청구의 대상은 도시환경 시설에 대한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죠.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집행되지 않았다. 단 가로내 보세요. 실시계획 인가된 경우는 제외되죠. 실시계획 인가돼서 매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지목이 돼. 좋습니다. 지목이 돼. 2번 도시환경 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그 시행자도 매수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응? 시설 사업 시행자 정했으면 사업 시행자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맞죠? 네? 자 보세요. 첫째, 매수 청구의 조건은 뭐냐? 10년 미집행 지목되잖아요. 매수 청구는 누가 합니까? 매수 청구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 누구에게 하느냐? 매수 의무자로 대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6개 지역장 등이라고 그랬잖아. 6개 지역장 등. 원칙적으로 6개 지역장에게 매수를 청구하지만 이미 사업 시행자가 정했으면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또 시설에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가 정했으면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설치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면 누구에게? 설치 의무자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 청구는 누구에게 하느냐면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의무자가 누구다? 6개 지역장 등. 6개 지역장 등이 누구다? 원칙 6개 지역장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또 시설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그들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정의되면 매수자가 될 수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좋잖아요. 3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계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매수 방법이죠. 매수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하죠. 매수는 현금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군계 시설 채권 발행할 수 있죠. 누구인 경우?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반드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나왔어야 되지. 여기는 아무런 얘기 없이 매수 의무자가. 그렇죠? 그냥 매수 의무자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틀린 거지. 4번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서는 국토기획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지법을 준용하죠. 5번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므로 매수 청구를 받은 매수 의무자는 매수를 거절할 수도 있다. 좋죠. 그렇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3번 정답 되는 겁니다. 3번. 그렇죠? 자,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자꾸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역시 일단 여기서 8번, 9번, 10번 8번, 9번, 10번은 틀리면 안 돼. 아무튼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시죠? 8번, 9번, 10번 틀리서는 안 된다. 하여튼 뭐 한 문제 거의 나오니까. 11번 토지로 허가제인데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제로서 이용 목적에 적합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건 우리가 사실 이제 문제풀이보다 문제풀이 굉장히 오류가 많았던 문제죠. 보세요. 여러분 토지로 허가구역 지정권자 누구야? 국장, 시도의사죠. 허가권자 누구야? 시장호 수구청장이죠. 그러면 시장호 수구청 어떤 경우 허가해 줍니까? 허가 기준이 4가지 있었죠. 첫째, 이용 목적에 적합할 것.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할 것. 세 번째,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에 적합할 것. 네 번째, 면적에 적합할 것. 첫째, 토지용 목적. 두 번째, 토지용 계획. 세 번째, 건전한 생활 환경. 네 번째, 면적. 그렇죠? 이 4가지 모두 적합해 간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뭐야? 이용 목적이죠. 이걸 우리가 실수요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요성, 이용 목적에 적합하다 이것만 가지고 허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용 목적에 적합하다도 2번, 3번, 4번에 부적합하면 허가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문제집 보면 뭐야? 왜냐하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맞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하고자 하면 이용 목적이 적합한 것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출제해야 되죠. 이용 목적에 적합한 경우인데
볼 수 있는 옳은 거 물어봤죠. 어떤 경우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로 보냐. 1번 임대를 위한 주택용지 이용하기 하실 때 어때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하고 있을 때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거죠. 임대 목적 아닙니다. 2번 허가구역 지정 후에 그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이 이용하고자 할 때 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개발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건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3번 농지법 규정한 농지 이외의 토지 공익사업용 협의양도 수용된 자가 협의양도 수용된 날부터 얼마이네? 3년 후에 협의양도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대토죠. 대토는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로 보죠. 이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 가격은 종전 토지 가격 이하여야 된다. 어때요? 맞아 틀려? 여기 보세요. 자, 대토의 기본적인 조건. 대토는 수용된 날로부터 얼마이네? 3년 이내에 해야지. 3년 이내에 해야 대토죠. 3년 지나면 안 되지. 두 번째 가격은 종전 가격 이하이죠. 세 번째 거리 제한. 거리 제한 있어 없어요? 거리 제한 없는데 농지만 거리 제한이 80km 이내입니다. 농지만. 자 그럼 여기는 어때요? 수용된 자 협의양도 수용되고 3년 후잖아. 3년 후면 안 되지. 3년 이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 소지로부터 얼마 30km 이내 소지하는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농업들을 영위하기 위한. 자 농지죠. 농지. 우리가 이 농지와 임야, 농지 임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농지나 임야를 갖다 허가구역에서 많이 취득하기 때문에 농지나 임야를 농업인이 취득하냐 비농업인이 취득하냐 둘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일단 이게 허가구역이 여기서 우리가 농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농업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농업인 등하고 두 번째 비농업인들을 반드시 나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런 예를 들었죠. 인천광역시 여기에 강화군 여기에 옹진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토지를 허가구역 내 토지가 있어. 이렇게 허가구역 내 토지. 이 토지를 자 먼저 농업인 등입니다. 농업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이용 목적에 적합하다 보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할죠. 첫째 뭐다? 여기에 A 두 번째 B 세 번째 C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A는 어떤 사람이냐? 인천광역시 강화군 허가구역 내에 거주한 농업이냐?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 이 농지지에서 농사 짓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 본다고 그랬죠. 두 번째 B는 뭐다?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잖아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시, 군에 거주한 농업인 등이 농지나 임야를 지어서 농사 짓고 싶어하는 경우 이때도 이용 목적에 적합한다고 보는. 왜? 인천광역시 같은 강화군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C는 허가구역 내 거주하고 있지도 않아. 인천광역시 같은 강화군도 아니야. 옹진군이니까. 그런데 이 C하고 이 토지의 직선거리가 얼마? 30km 이내일 때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농업인 등입니다. 농업인 등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수 있는 세 가지 허가구역 내에 거주한 농업인. 두 번째 동일한 특별시황시, 특별자치시, 특별시군. 세 번째 자기 주소지로부터 얼마? 30km 이내. 이 경우는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어때요? 4번 좋죠. 농업인으로서 그 거주 주소로부터 30km 이내 소지하는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통해서 농업을 영위하게 하는 경우. 5번은 뭐냐? 농업인 등이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이게 누구냐? 요거 이제 비농업인이냐? 비농업인 등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한 더 어렵죠? 예? 어떤 게 있으면 자 비농업인 등은 세대원 전원이 허가 신청이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이미 그 지역에서 실제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거기 보시면 농업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농업을 영위하게 하는 경우는 세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의 토지가 소지한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허가 신청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상을 계속 주민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 취득권 발급받은 경우 얼마?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잖아. 6개월. 자, 이게 11번 문제가 토지를 허가지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그 조건, 기준, 허가 기준이죠. 허가 기준에서 농지하고 대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허가 기준 문제, 농지하고 대토, 농지하고 대토 자세히 실었으니까 좀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농지 대토. 자, 문제 12번은 토지를 허가하기 위해서 허가권자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시장호수구청의 권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하는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토지를 허가를 신청했더니 시장호수 불허가 처분했어. 불허가 처분을 받은 시장호수구청장에게 이 토지를 좀 매수해 주세요 하고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죠. 매수 청구. 자, 매수 청구는 기본적으로 이 5가지를 먼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매수 청구는 첫째, 불허가 처분에 관해서 말합니다. 누가?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만 합니다. 얼마 이내? 불허가 처분에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전입니다. 통지받은 토지에 누구에게? 불허가 처분했던 시장호수구청장에게. 무엇을? 불허가 처분 받은 권리, 소유권과 지상권입니다. 전부 앞에 불허가 처분을 집어넣었어요. 5개다. 자, 첫째, 불허가 처분에 관하여 누가?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얼마 이내? 불허가 처분에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전에 누구에게? 불허가 처분을 했던 시장호수구청에 무엇을? 불허가 처분 받은 권리, 소유권과 지상권을 매수 청구합니다. 그러면 시장호수구청이 매수 청구하면 시장호수구청이 이걸 매수해 주는 게 아니죠. 시장호수구청이 매수할 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매수할 자는 누구냐?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누구는 못 돼? 개인은 안 돼. 그러나 이 매수자를 뭐 1개월 이내에 지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1개월 이내에 지정해야 되는 뒤에 선매수 나오는 얘기죠. 이때 매수 가격은 무슨 가격입니까? 공시가를 기준합니다. 공시가. 단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더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 매수할 수 있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물어봐. 1번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이 아니죠.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매수자를 지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다고요. 3번 매수자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한다. 공시가를 기준하죠. 4번 매수 청구의 대상 권리는 계약의 목적은 소유권과 지상권이다. 이게 좋죠. 5번 공지법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인에 해당하는 시행자도 매수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사인은 안 되죠.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토개법 12문제. 자, 잠시 쉬었다 교신합니다.